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에도 여러 가지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 공화당 측에 따른 지지율, 투표율이 나온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아무래도 62% 가장 독보적인 트럼프가 높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또 재선에 성공을 했었을 경우에는 지금의 정책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 또 여러 가지 미국의 또 불확실성이 또 많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 재선을 성공을 하면 그런 성공 분위기 구도로 증시도 생각보다 이렇게 충격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중간에 바뀌면 생각보다 이런 형태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금융당국 지역은행 부채 요건 강화 추이가 나왔는데요. 연준 재무부가 연방 예금보험공사 등이 자산 규모가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의 은행 대상, 그러니까 규모가 큰 은행들은 대선 충당금 더 많이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예상보다 하회한 ADP 비농업 고용이 만족스러운 결과 추이가 좀 나왔고, 그래서 2년간 가팔랐던 고용 추세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가 되었고, 급여, 고용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임금 상승세도 좀 소폭 느려졌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21년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둔화 추이가 점차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5.9% 정도에 있는 이 위치는 아무래도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더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도 재선 부분에 따른 생각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 2,400명 학자금 대출 탕감 부분 재학생 기반의 엑스포드 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헌법 소원과 별개로 바이든은 어떻게 해서든 학자금 대출 부분을 좀 이걸로 돌파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학자금 대출 부분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의 전체 부채에서 가장 높은 상위의 높은 대출 비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인기를 높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S&P 500 편입이 될까? 편입이 되면 당연히 엄청난 또 효과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네, 바이낸스 BNB 열정 거래 페어 상패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 행보를 보게 되면 약간 이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변화냐? BUSD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BNB도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마켓을 정리를 하고 있는 수순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마켓에서 누가 시너지를 많이 가져갈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BNB 가격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BNB 부분으로 해칭하기 위한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의견으로는 바이낸스 재팬 쪽에 투자 자금으로 좀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형태가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견제가 여기가 너무 심하니 이제 재팬 쪽을 조금 더 키우면서 유동성을 이쪽에서 좀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고요. 경쟁사인 코인베이스의 PYUSD를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페이팔 쪽에 있는 재무제표나 그 다음에 페이팔 성장 동력을 같이 좀 챙겨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이런 걸 받아들였다라는 건 어차피 제도권으로 갈 텐데 어떻게 피해갈 수가 있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형태로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커넥트가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상당히 많이 끌었고 했지만 이번에 프리미엄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레스케일에 관련된 소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레스케일 승리 소식 하루 전에 고래들이 대략 4억 달러 규모를 비트코인을 축적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따른 규제 부분이 약간 좀 그렇게 심화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런 뭐 내부자 거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고래 움직임이 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 CEO가 100만 명의 미국 투자자 GBTC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디파이에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대출 이율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자 보상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되게 웃긴 건 저스틴 선은 대출 이율 3%, S다이 부분의 8% 정도를 꿀통을 다 빨아먹고 갔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스틴 선은 이쪽에 짬밥이 이제 좀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에 있는 시스템에 따른 이해도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생각보다 위협적인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지 대략적으로 잘 투자 패턴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8월 개발자 활동 암호화폐 프로젝트 상위 순위를 보게 되면 폴카닷, 에이닷, 그 다음에 헤데라, 체인링크, 코스모스, 앱토스, 아발란체 등등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썸네일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는 이제 X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트윗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터를 위한 X코인 출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을 받으면 사용자가 다이아몬드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기프토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프토도 마찬가지로 해당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별풍선으로 주는 걸 그냥 다이아로 표기를 해놓고 그렇게 코인을 만들어냈죠.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근데 이게 해당에 있는 크리에이터가 만족스러울 만큼의 있는 이득을 주어야 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코인의 가치에 있는 변동성을 어떻게 잘 가져갈 거냐, 그리고 얼마나 이걸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주인공이 아마도 이 결제 서비스 라이센스 부분과는 별개로 가져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 코인 하나를 그냥 만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제 옵션으로 아마 도지나 이런 걸 추가적으로 넣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오로지 도지를 쓸 확률도 매우 높죠. 그 이유는 지난 21년도 5월달 기준과 그 이전에 있는 발언으로 본다고 해도 여전히 민코인 쪽에 따른 발언 수위가 여전히 머스크 입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걸 해당에 있는 이 트윗까지도 머릿속에 구상을 해놓고 설계를 해놓은 뒤에 이렇게까지 작업을 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머스크가 남는 게 뭐가 있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로지 소송만 덕지덕지 많이 붙어서 350조 원 정도가 소송이 추가로 계속 붙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도지를 안 밀어줄 수도 없고 도지의 나쁜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변동폭이 많이 커져 가고 있다 보니까 23년 6월 2일자 기사 내용문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도지코인 관련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소가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니까 재판 부분에서도 계속 많이 쌓여가고 있으니 도지에서 나쁜 이야기를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기능보다 약간은 자기의 방어적인 순간으로 기능 발동이 되니까 도지코인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도 참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여기에 또 내부자 사람들은 아마 대충 알 겁니다. 제일 빨리 알 수도 있어요. 왜냐? 언제 그 머스크 그분이
트윗을 남기는 시간대와 스케줄과 그 다음에 언제 그런 트윗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지 그 데이터를 분명히 내부 관계자는 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매니저나 뭐 비서나 이런 쪽 말고도 나머지 사람들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적재적소로 잘 이용을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이 정도 수익률은 잘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주변 형이 제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봐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9월 달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한번 불거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GBTC가 과연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호재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에 따른 언급이 찬반론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방향성에서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곧바로 9월 달에 있는 ETF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잠깐 숨고르기 형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성투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 거의 뭐 금요일부터 주말 때까지는 잘 대응을 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